안녕하세요. 심석철입니다. 예, 커넬학원에서 고1, 고2 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안성기숙학원에서도 국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윈터 정규반 커넬학원 수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전에 학원 설명회 오셔가지고 저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번만 손 좀. 네. 아주 앞부분이 내용이 좀 겹칠 거라서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진행은요. 첫 번째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윈터 정규반 수업 방향 그리고 커리큘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방학 동안에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이제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특강 어떤 거 할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이실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쇼츠죠?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이제 1분에서 2분 정도 내외에 되는, 그쵸. 요즘은, 드라마도 전편을 다 보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놨는지, 그냥 드라마 한 16부작을 1시간, 2시간이면은 내용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짜놨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노출된 게 이 쇼츠. 쇼츠 많이 보죠. 그죠? 저도 이제 쇼츠 보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요약된 정보, 압축된 정보만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못 합니다. 이게 이제 국어 지문에서 비문학 지문인데 너무 작게 돼서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이게 이제 가, 나 복합 지문이에요. 보통 이제 두 개의 짧은 비문학 지문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지문으로 만들고, 그리고 한 6문제 정도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복합 지문인데, 이 지문 같은 경우 학생들이 풀 때 걸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 1분짜리 동영상에 노출된 친구들이 15분 동안 집중해서, 국어 수능 시간은 80분이거든요. 80분 동안 집중해서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쇼츠를 아예 보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연습이 없이 그냥 국어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긴 글을 좀 인내심을 갖고 읽는 습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출발선이 서로 다릅니다. 저기 누가 그러는데 얘는 1학년, 2학년, 3학년 얘는 재수다 뭐 이게 아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서 출발하죠. 그죠? 이거는 먼저 시작하면 먼저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비 고1 과정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고3이 돼서 부랴부랴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3이 돼서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최저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최저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그 시험을 보러 못 가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할수록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습관을 들기 때문이고요. 습관을 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습관 하나를 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6일 정도니까 2달 정도 이제 소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 때부터 매일매일 공부하는, 국어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그 논란의 욕조인데, 물이 넘치고 있죠. 그죠? 이게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공부는 정말 티가 안 나요. 다른 과목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수학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금방금방 성적이 오르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준비를 해온 친구들이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체계적으로 준비한 친구들이. 근데 국어는 이게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정말 티가 안 납니다. 1년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는데 점수 때는 아직도 4등급, 3등급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받쳐서 넘칠 때까지 해야 그때부터 이제 점수로 티가 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어 성적이 언제 올랐는지 이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점수를 받았을 때 이제 그 점수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이 넘치는 티가 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절대 이제 조급해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왜 학원을 그렇게 다녔는데 점수가 왜 안 오르니?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강구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학원 보내시다가 그 다음에 좀 점수가 잘 안 나오네. 그럼 얘는 내신이 좀 부족하네. 그럼 내신을 전문으로 하는 과외를 좀 붙여볼까? 어떻게 좀 케어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과외로 돌리다가 그래도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국어는 기초공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초가 잘 안 돼 있는데 내용만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점수가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과목이에요. 요 며칠 전에 이제 내신 대비하다가 문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기능주의적 관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이게 나왔는데 기능론 갈등론이라고 하는 거는 국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얘를 이제 기출 문제화 한 거죠. 문제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되게 웃긴 게 국어만 공부해가지고 느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어를 잘한다, 국어를 잘하려면은 다른 잡스러운 지식들, 잡스러운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좀 영역 폭이 넓게 많은 지식들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럼 그것들이 하나하나 자양분이 돼가지고 차곡차곡 쌓이는 게 국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단숨에 이제 성적으로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이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좀 이제 좀 국어에 대해서는 점수가 좀 잘 안 오르더라도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과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넘치는 시기는 학생들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넘칠 때 점수로 나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몇 개 좀 그림들을 봤는데요. 네. 자, 국어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국어의 평가 항목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사실적 사고. 얘는 그냥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확인.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 이거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데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 그래서 기준을 통한 비판, 뭐 근거의 적절성, 정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네, 국어의 평가 항목이다. 자, 그러면은 국어는 이런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그럼 뭐를 궁극적으로 요구할까? 자, 독해력입니다.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죠. 읽고, 이해하는. 그죠? 그래서 왜 안 배운 지문이 시험에 나올까? 그죠? 왜 안 배운 지문이 시험에 나올까? 당연하죠. 그 지문을 읽고 네가 이해하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해라 라는 게 문제를 출제하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배운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영역별로 공부를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냐면은 요 이제 크기 보이시죠? 요 크기가 공부에 대한 비중이에요.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국어에서는 첫 번째 문학이 있어요. 문학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좀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라서 학생들이 제일 익숙할 거예요. 중학교 때도 문학 수업은 했죠. 작품, 개별적인 작품, 그리고 뭐 단원 하나가 전체가 문학 단원이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문학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뭘 얘기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을 아이들이 되게 중시하는데 작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념이에요, 개념. 그럼 이 작품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문학의 표현 방법, 시의 표현 방법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 그래요.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달래꽃에서 나오는 역설법, 반어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개념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가장 중요합니다. 연계의 폭을 넓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달래꽃은 그냥 진달래꽃, 이별의 정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김소월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러면 왜 김소월은 그 시를 썼을까? 그죠? 일제강점기와 진달래꽃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물을, 얼개를 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국어입니다. 그래야 다른 작품에도 비슷한 관점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서예요, 독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독서인데 왜 그러냐면은 매번 새로운 지문들을 읽어내야 하니까 그게 부담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읽는 지문의 내용이 쉽지도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뭐 칸트, 뭐 데카르트 막 이런 거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물리학 기초 이론 같은 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역학 뭐 이런 게 나올 때도 있고 되게 어렵습니다. 우선 소재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을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글을 읽다가 그냥 해설된 거 봐요. 그냥 해설지 펴놓고 글이랑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그 공부에 익숙한 거예요. 밑줄 친 자습서를 보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독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지문이라도 이해될 때까지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라도 일찍 매일매일 한 지문이라도 좋으니까 혼자 읽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문법인데 문법은 우선 개념 정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다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뤄봐야 되는데 이 기출문제 수준이 학교에서 이제 내신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어머니들께서 그래도 내신이니까 좀 쉽겠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많이 참고하는 문제는 뭐일 것 같습니까, 어머니? 네,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럼 거기 평가원 문제, 그리고 뭐 교육청에서 출제한 전국연합 기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데 오히려 내신이 더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의고사들을 보면은 보기만 가지고 이제 풀 수 있거든요.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고 하면은 답이 도출이 돼요. 근데 내신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한 바퀴를 더 꼬아내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문제, 네, 평가원 문제도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범위를 같은 교과서를 쓰는 다른 학교 기출들도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법은 수정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요. 그 오답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100문제, 제가 보통 이제 시험 기간 같은 때 문법을 한 200문제 이렇게 주거든요. 다음 주까지 풀어오라고.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오는데 전날 푸는 애들이 있어요. 200문제를 한 방에 풀겠다고. 근데 그러면요, 틀린 문제 다 틀려요. 저는 과제를 내줄 때 이렇게 내주거든요. 한 8회 분량으로 내줘요. 25문제를 8회 분량으로 내주면은 그러면 한 회차를 풀고 나가지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은 선생님한테 톡해가지고 질문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라. 그러면은 틀리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전날 푸는 애들 같은 경우는 1회부터 8회까지 틀린 문제가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거를 점검을 못 받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화작인데, 이 화작은 이제 엄매를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 2학년 모의고사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3학년 때 화작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법과 작문을 계속 하게 되겠죠. 그 화작은 말하기, 듣기, 쓰기 요 세 가지 화법과 작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분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좀 쉬운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문 내에서 조건 찾고 조건에 맞게 문제 푸는 거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얘는 시험 2주 전쯤에 집중해서, 모의고사 보기 한 2주 전쯤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정리를 하면은 국어 공부 잘하려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학이에요. 문학 같은 경우는 개념 위주의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그냥 일회성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시험 하나가 끝나면은 그대로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구구단 외운 거는 평생 써먹으면서 이 개념을 새로 배웠는데 다음 시험에 적용을 못해요. 매번 시험이 볼 때마다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인데, 어쨌든 이 문학에서는 개념 위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독서. 독서는 습관이에요. 매일 한 지문씩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문법. 문법은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학기 중에 문법을 정리한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따 특강 안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반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은 짧아요. 근데 겨울은 방학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한번 정리하고 올라가는 게, 내신 선행을, 이 문법 선행을 미리 하고 가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학원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자,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문들 같은 경우는 기출 지문들을 씁니다. 그래서 평가원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들에서 중요한 지문들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네, 텍스트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 제재면은 같은 비슷한 제재들, 아니면은 표현상의 특징 쓰인 거면은 비슷한 표현상의 특징이 쓰인 다른 지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신할 때도 그냥 시험 범위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시험 범위 내용은 아주 일부만 나오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 연계로 나오고, 이 연계되는 문제들이 변별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네, 개인별 맞춤지도. 저희가 이번 방학 동안에 아까 원장님 설명하셨듯이 학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저희과 국어과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이제 주중에 하루를 불러서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풀리고, 그거를 좀 1대1 첨삭을 진행하고, 그리고 네,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좀 추가 과제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과제집을 바탕으로 1대1 첨삭 및 지도를 하고, 추가 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영역을 좀 채워 넣을 수 있게끔, 독서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서 지문을 좀 더 주고, 학년에 맞는 독서 지문, 그 다음에 문학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학 문제를 좀 주면서 풀리고, 그것에 대해서 첨삭하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내신 대비인데, 내신은 뭐 학교별 반편성해서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이 내신 대비와 관련해서는 학기 중에 다시 설명회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어휘력 테스트 그리고 문법 테스트 진행하고요. 그래서 매주 어휘력, 문법 테스트로 어휘력도 기르고 문법 개념을 좀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스텝 1과 스텝 2, 그 다음에 요거 스텝 3 같은 경우는 주중에 이제 학원에 하루 더 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개별 프로그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우선 문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우선 학생들이 영역별 접근 방법을 아직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현대시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고전소설, 아니, 현대 소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어떤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야. 그리고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처음 보는 영역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역별 접근 방법을 익힐 거고요. 그 다음,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 당연히 이거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장르별 개념 정리, 그리고 배운 개념을 다른 작품에 적용하도록. 항상 이제 배운 게 있으면은 다른데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문학 같은 경우는 네, 이재혁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독서를 맡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어머님들이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시죠? 배경 지식이 독서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돼. 막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들이야.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배경 지식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애써 찾아서 배경 지식을 따로 공부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비문학 지문을 이렇게 독서 지문을 읽다 보면은 이거 전에 배운 개념인데, 전에 이 개념과 유사한 게 뭐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인문지문에서, 인문철학이죠. 인문철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원론과 일원론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이원론이라고 하면은 정신하고 육체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 신이 있다고 믿는 거는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이원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험주의예요. 그래서 직접 본 게 아니면은 믿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일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은 이원론과 일원론의 갈등이에요. 늘 그게 나와요. 뭐 절대적인 지식이 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거는 이원론이죠. 그죠? 그럼 신이 있다. 이원론이죠. 신은 없다. 일원론이죠. 그죠? 이게 철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대립을 하고, 요게 이제 비문학 지문으로 출제가 되면은 다른 관점을 비교해라. 대조해라. 이런 식으로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에 분명히 이와 비슷한 지문을 풀었거든요. 근데 일원론 얘기하고 이원론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도 잘 모릅니다. 경제 지문을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경제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너 보이지 않는 손 알아? 네네네. 막 이래요. 그죠? 보이지 않는 손. 그거 뭐야? 자유방임주의예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돼? 보이지 않는 손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비문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문제를 잘 못 풀어요. 매번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지문에 접근하는데, 근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예비고1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1학년 때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통사, 통과로 합쳐지잖아요. 그죠? 이번에 교육과정 또 바뀌면서. 그러면은 그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비문학적인 상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짚어주고 그것과 연관된 기출지문들을 같이 풀면서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다 라는 것들을 좀 이번 겨울 때 좀 네,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지문들은 이제 평가원 기출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문을 짤 겁니다. 그리고 관리는 이제 워크북을 좀 선정할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나가는 과제들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개별적으로 습관을 들이려면 뭔가 문제를 꾸준히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크북 선정해서 1일 과제들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아까 주중에 이제 불러서 미니 모의고사 본 후에 취약 영역 멘토링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주 수업 내용, 과제, 테스트 점수 이런 것들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수업 전에 어휘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개념 테스트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다음 이제 예비 고의 한번 볼게요. 예비 고의. 예비 고의는 문학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 고의 어머니 계신가요? 예비 고의. 예비 고의 올라간다. 네. 고의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때 문학을 해요. 그죠? 내신에 아예 문학이라고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1학기 문학을 대비하는 수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주요 작품들 선별해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우선 강독을 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얘는 똑같아요. 낯선 작품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엮어 읽는 것 중에 중요한 거 창작 동기, 시대상, 작가 성향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다른 작품과 연계됐을 때 좀 배경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네. 원래 독서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구성 원리거든요. 지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여기 정의, 뭐 그 다음에 비교 대조, 뭐 인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글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의 구성 원리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문 이해를 바탕으로 뭐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이 사례 적용 문제가 가장 어렵거든요. 3점짜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평가원 기출 등 난이도 있는 지문, 뭐 이거는 똑같이, 네. 지문은 좀 더 어려운 지문들을 쓸 거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해를 좀 목적으로 할 거예요. 배경 지식을 충분히 채워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지문을 이해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2학년들은 1년이 지났으니까 좀 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뭐를 할 거냐면은 낯선 글을 빨리빨리 읽는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 위주로 좀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네, 관리는 뭐 1학년과 2학년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8주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네. 문학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읽을까부터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거 화자, 의미, 표현 뭐 이런 식으로 소설도 마찬가지 방법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첫 시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본 구조 그리고 표지 활용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좀 짐작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 지식과 연결되는 기출 지문들 이렇게 좀 수업 구성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거 2학년 이제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2학년은 뭐 실력 향상 훈련, 그러니까 2학년은 직접 문제를 뭐 풀어내는 능력들을 좀 함양하는 수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좀 제가 어떻게 좀 장난처럼 읽히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방학의 개미가 됩시다. 네. 네. 방학 때 좀 열심히 하면 학기가 좀 편합니다. 저희는 문법 특강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방학 동안에 이제 5주 정도 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게 문법이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네, 그래서 우선 대상은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내신을 위한 문법 선행 이게 좀 필요해요. 고1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의문의 변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 들어가고 문법 요소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어사 중세국어 문법 나란말 3이 중국에 달아 있잖아요. 그거 요거 들어가고 요 네 단원이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의문의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해야 되는 게 품사하고 단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문의 변동에서 네,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문법 요소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 요소가 이제 높임법, 시제, 그 다음에 또 피동사동, 뭐 부정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인용표현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얘를 하려면은 문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여기 품사, 단어, 문장, 의문, 국어사 이게 5가지 영역이거든요. 문법에. 그래서 매주 하나씩 끝내는 방법으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대상의 예비고이 친구들은 방학 기간에 문법을 한번 반복 정리하려는, 제가 시간이 많을 때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비고이는 그렇고, 그리고 고3 학생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데 엄매 선택자 중에서 이제 문법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1, 2, 3학년 구분 없이 진행이 되는 수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문법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바로 수능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개념으로 기출문제에 바로 적용하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를 과제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 전후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Q&A. 이거는 뭐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면은 바로 답변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 문법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제가 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지금 학원 수강하고 있는 친구인데 1학기 때 한 얘는 80점대 이렇게 맞았어요. 80점대. 근데 2학기 중간고사를 100점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어떤 식으로 공부했니? 라고 물어봤는데 우선 집에 가서 복습을 바로 했대요. 그렇죠. 이건 인간의 망각곡선 아실 겁니다. 그죠? 하루가 지나면은 80%를 까먹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집에 가자마자 복습을 바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를 풀 때 틀린 것들을 오답을 했대요. 그 오답 정리를 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봤대요. 이걸 꾸준히 계속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뭐니? 라고 했더니 100점이래요. 저는 그 친구가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다른 과목들 다 마찬가지죠. 국어만 그런 게 아니고 수학도 영어도 이렇게 하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꼭 해. 라고 하는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믿음이 없어요. 그죠? 믿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죠? 안 하면서. 안 하는 방법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경험. 내가 한 번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러면 얘는 그거를 맞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지키고자, 아니,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안 지키고 싶어도 그냥 버리고 싶어도 지켜져요. 그죠? 어머니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딱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방법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 그리고 저도 이제 한 20년 가까이 학원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비고1서부터 지금 고3 재수생까지 보기 때문에 얘가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예비고1 수업, 프리윈터 수업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수업을 나갔는데 하필 수요일 날 눈이 엄청 와가지고 못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대상으로 그래도 첫 수업인데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4시 30분에
네, 첫 수업에 대한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인터는 5주로 진행되는데, 어머님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국어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서, 1월 달부터 시작할게. 조금만 더 놀게. 뭐 이러고 있을 텐데, 당장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이게 또 습관을 빨리 들이면 들일수록 공부하는 게 치고 나가는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프리인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프리인터에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네, 수업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데스크에 문의를 좀 주시고요. 오늘도 네, 설명이 끝나면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가 맨 앞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금 시험 내신 대비 기간이어서 답변을 뭐 따로 뵙고 이렇게 좀 상담을 드리면 좋을 텐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맨 앞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